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드린 설탕까지 들어가 있는 이 설탕보다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아무나 드시는 과일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드신다고 하면 혈당이 무지막지하게 널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백미보다 더 혈당을 올리는구나. 그래서 과일을 한 번 드실 때 당뇨 환자 증가 추세를 다룬 통계를 보면요, 최근 5년 동안 당뇨 환자의 증가율이 19%에 달합니다. 30대 이상의 성인에서는요, 10명 중에 4명이 당뇨 환자이고요, 65세 이상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당뇨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추산이 될 정도이거든요. 그만큼 혈당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당뇨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적으로 현대의 설탕 소비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슐린 주사를 개발하신 분이 있습니다. 과학자이시죠. 프레데릭 벤팅이라는 분인데요, 당뇨인들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은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설탕 소비를 줄이는데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 말은 설탕 소비의 증가가 당뇨의 증가와 정비례 한다는 것을 이때부터도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설탕 소비는 정말 당뇨인에게 좋지 않은 사회 현상입니다. 맛있는 것, 단 것은 좋지만 과다한 설탕의 소비는 혈당을 올리고 당뇨병을 급증하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인에게 설탕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 그리고 식습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가지 치명적인 음식과 식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보다 치명적인 음식, 첫 번째는 떡입니다. 여러분, 간식으로 알고 계시죠? 간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밥입니다. 식사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요만한 떡, 요거 하나가 밥 한 공기에 맞먹습니다. 혈당이 치솟는 정도로 보면 백미 한 공기를 드신 것과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근데 밥 먹고 반찬 드시잖아요. 근데 떡은요, 떡 먹고 반찬 드세요? 반찬 안 드시죠? 식이섬유의 섭취도 부족한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죠. 그리고 또 떡은 쌀가루만 넣어서 만드나요? 아니죠. 설탕 들어가죠. 거기에 건포도 같은, 과일 같은, 당에 절인 콩 같은 이런 달달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드린 설탕까지 들어가 있는 이 떡, 설탕보다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식사하신 이후에 간식으로 또 이 떡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경우에는 그냥 식사 2끼 하신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서 떡은 밥 대용이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되고, 또 떡을 드실 때도 아, 이건 백미보다 더 혈당을 올리는구나 라고 꼭 생각하셔서 설탕만큼 주의하셔야 될 음식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면 각종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 드시고 고구마 한쪽 드시고, 과일 드시고 고구마 한쪽 드시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들도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군고구마, 찐고구마 드시고 혈당 재보십시오. 혈당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특히나 군고구마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달지만 감자보다 식이섬유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감자나 고구마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똑같다. 더군다나 설탕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혈당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환자분들의 혈당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탕보다 치명적인, 또는 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조심하셔야 될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은 각종 비타민 들어있고, 각종 미네랄 들어있고, 각종 식이섬유가 있어서 건강식품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건요, 당뇨 없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드실 수가 없습니다. 과일 정말 깐깐하게 골라서 드셔야지만 제대로 된 과일을 드실 수가 있고요, 아무나 드시는 과일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먹다가 드신다고 하면 설탕만큼 혈당을 올리는 거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아주 자주 보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나나. 또 여름에 맛있게 드시는 과일이죠. 수박. 수분이 많으니까 그만큼 혈당 올리는 영향이 적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인애플. 이 세 가지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는 제가 모든 당뇨 환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입니다. 아니 그럼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어디 가서 섭취하란 말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채소 드십시오. 비타민C요. 과일보다 고추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파프리카 드십시오. 브로콜리 드십시오. 꼭 기억하셔서 비타민 때문에 나는 과일 먹어야 돼?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뇨인들이라 해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의 양을 저는 80g을 정해드리거든요.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 80g인데 이거 눈대중으로 따지면 보통 크기 사과 4분의 1쪽 씨 도려내고 껍질째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과일을 식전에 먹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식사 후에 과일 드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설탕보다 또는 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정크푸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크푸드라는 건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양소는 적은데 칼로리만 잔뜩 들어있는 질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정크푸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술이야말로 최고의 정크푸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칼로리가 굉장히 많은 음식이 술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영양소 들어있습니까? 단백질, 지방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각종 미네랄 안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크푸드인 이 술이 설탕보다 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으로 꼽힐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술 드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혈당 쟀더니 혈당이 한 30씩 떨어져서 나왔네? 깜짝 놀라시는 분 계세요. 술은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안심하실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후 이후부터 혈당은 널뛰기 시작합니다. 밤사이 자는 동안에 간장에서 술 해독하느라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혈당 조절하는 능력을 깜빡한 겁니다. 절대 술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설탕보다 또는 설탕만큼 치명적인 이번엔 식습관입니다. 바로 급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그랬었고요.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밥 빨리빨리 먹고 업무에 빨리 복귀하는 게 이게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성분들, 직장인분들이 천천히 식사를 하기는 참 쉽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이라면 또는 당뇨를 예방하고 싶다면 식사는 무조건 천천히 해야 됩니다. 급하게 식사를 하시면 인슐린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인슐린 요구량인데요. 췌장이 가뜩이나 모아놓은 인슐린도 적은데 그 인슐린 요구량 맞추느라고 췌장은 더 과로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혈당 조절 능력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당뇨 환자분들 식사 시간 평균적으로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는 권장 시간은 30-40분 동안 한 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채소 드시기 시작해요. 그 다음 고기 반찬 드시죠. 쌈에 싸서 드십니다. 한 번 싸서 드실 때 30번씩 씹어서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 조금과 국을 드시거든요. 매번 한 수저를 씹을 때는 30번씩 씹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30-40분 걸립니다. 그 정도로 늦게 드셔야 췌장이 들어오는 음식을 천천히 다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분비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식사법입니다. 역으로 설명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서 올바른 혈당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설탕 대신 드실 당분 보충하실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당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짙은 갈색으로 보이시죠? 이 정도는 돼야 양파가 단맛이 풍부하게 나서 설탕 대신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양파 채 썰어요. 얇게 썰수록 좋습니다. 후라이팬에 넣습니다. 왜 궁중팬이라고 하는 이렇게 널쩍한 움푹팬인 거 있죠. 물도 넣지 마시고 그냥 양파만 넣으세요. 그리고 센 불에 올리세요. 젓지도 마세요. 그냥 5분간 센 불에 두십시오. 딱 끝나면 뒤집으세요. 몇 번 저으시고 다시 센 불에 5분 둡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두신 다음에 열어보시면 색깔이 아주
아주 먹음직스럽게 짙은 갈색으로 바뀐 양파를 마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몇 번 더 저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익히시면 숨이 팍 죽은 양파 당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통에다 담아두시거나 아니면은 얼음틀에다가 잘 채워서 냉동시켰다가 요리할 때 하나씩 꺼내서 된장국에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약과입니다. 정말 혈당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대신 건강한 약과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아몬드 가루 따로 이만한 봉지에 팝니다. 알룰로스라는 감미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시면 되고요. 아몬드 가루 스푼으로 11개 큼직큼직하게 퍼서 넣으시고요. 거기에 알룰로스 3스푼 넣으셔서 반죽하시면 되고요. 이 반죽을 얇게 약과처럼 만들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익히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50도 한 8분 정도 하시고요. 끝나면 뒤집어서 한 7분 정도 더 돌리시면 완성이 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설탕 끊으라고 해서 마음 상하신 당뇨 환자분들 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단맛이 필요할 때 약과 그리고 양파당 잘 활용하시면 모든 식생활을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탕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주의하셔야 될 생활 습관 또는 생활 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들은 혈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혈당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각종 질환에도 도움이 1도 안 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호흡법이 있습니다. 호흡할 때 사람이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들어쉬는 숨을 쉴 때의 심장 박동과 내쉬는 숨을 쉴 때의 심장 박동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에서 착안하셔야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심장이 조금 빨리 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심장이 좀 천천히 뛸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쉬는 숨을 집중적으로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들이마시는 숨은 2, 3초, 숨을 잠깐 참고 있다가 내쉬는 숨은 거의 10초 이상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독소들을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장의 박동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생리적인 사실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운동장 나가셔서 아무 생각 안 들 때까지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겁니다. 처음에 좀 걷기 시작하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생각들만 나실 텐데 조금 몇 바퀴 도시면 바람도 느껴지고 나무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가시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옵니다. 이런 정도의 경지까지 가시면 스트레스 독이 해독이 된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고 장소도 필요한 스트레스 해독법입니다만 시간이 있다고 하시면 반드시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내 근육을 움직여야만 스트레스 독이 해독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탕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내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생활습관. 두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두 가지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참 시간이 부족한 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시간을 확보하셔야만 수면장애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야만 혈당이 최저 혈당으로 내려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낮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잠 시간이 짧으면 내려가다가 중간에 올라가야 되니까 공복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들지 못하면 혈당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해서 공복 혈당이 또 올라가거든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쪽잠이라도 자시길 권해드립니다. 점심시간에 10분 조용히 기대서 눈 잠깐 감았다 뜨는 그 정도만으로도 피로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낮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분 이상 자는 낮잠은 피로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길게 주무시는 낮잠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머리 쪽에 혈액이 몰려 있는 경우에 잠이 들기 힘듭니다. 머리 쪽에 혈관이 확장되어 있으면 뇌세포들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머리 쪽에 가 있는 혈액들을 발끝으로 사지 말단으로 내보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족욕입니다.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반신욕도 도움이 됩니다. 그 둘 다 힘든 상황에서는 배만 따뜻하게 해주셔도 숙면을 취하는데,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 꼭 유념하셔서 수면 장애를 개선하면 혈당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탕만큼 나쁜 음식과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 모르고 계셨다면 꼭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혈당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이요법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당뇨 식단 유지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뭘 먹어야 되나 손에 잡히는 건 다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당뇨를 극복하는데 약 대신에 보약처럼 매일 한 잔씩 먹었던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허기감을 면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혈당 오르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각종 영양소들이 꽉꽉 채워져서 최고의 영양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름하여 당뇨병은 만병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당뇨를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나 식사수비요법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거나 아니면 혈당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식이요법만으로 하기 힘든 상황에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혈당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면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질환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식단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대로 각종 채소류 필요하죠. 그리고 넉넉한 단백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탄수화물 양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유지하시는 중에도 여러 가지 암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만나서 암초에 자처될 뻔한 경우들은 바로 허기감이었습니다. 뭘 먹어야 되나, 제 눈에 띄는 것, 제 손에 잡히는 건 다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허기감에 시달렸을 때 먹기만 해도 혈당 오르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각종 영양소들이 꽉꽉 채워져서 최고의 영양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름하여 베리 두부 쉐이크입니다. 이름에서 재료를 몇 가지 아실 수 있죠. 베리류가 들어갑니다. 각종 베리류는 GI 수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일 종류의 하나인데 저는 블루베리를 사용합니다. 두부 쉐이크니까 두부가 들어가겠죠. 항산화 물질인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두부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아주 양질의 영양 성분으로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내 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견과류 들어갑니다. 좋은 기름을 같이 섭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안 드셨던 견과류들을 선별해서 넣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해바라기씨 그리고 호박씨 거기에 아몬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비법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만드실 때 비율도 중요하거든요. 두부는 50g 넣으시면 되고요. 각종 견과류 세 종류를 15g, 15g, 15g 이렇게 해서 45g 정도 넣습니다.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열알 사용하면 되고요. 두유는 한 팩 200ml짜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달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재료들을 각각 다 한 대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먹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베리 두부 쉐이크는요, 각종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적절히 들어가 있고요.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한 끼 영양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바쁠 때 그냥 식사 대용으로 베리 두부 쉐이크를 한 컵 마시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달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요. 뭐든지 익히면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힌 달걀 드시는 것보다 생달걀, 날달걀을 드시는 게 소화 흡수 속도를 조금 더디할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급하게 드시고 나가는 음식이잖아요. 소화 흡수가 빠른 것보다는 좀 더딘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드실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위장에서 좀 더 시간을 오래 잡을 수 있는 날달걀이 더 유리한
거고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단백질 섭취가 제한됩니다. 빠르게 소화가 돼버리면 콩팥의 필터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날달걀을 드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날달걀을 추천드리는 것이거든요.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신동진 이거 먹나? 싶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고소합니다. 이거 만드는 과정 말씀 안 드렸으면 여기 날달걀 전혀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그만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배고플 때 간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식사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당뇨인들에게는 활용도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닌 간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뇨를 극복하는데 약 대신에 보약처럼 매일 한 잔씩 먹었던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차인데요. 이 차 한 잔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립니다. 허기감을 면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다목적의 차입니다. 이 차는요, 바로 방탄 홍차입니다. 여러분, 방탄 커피 들어보셨죠? 저탄고지 식단에서 주로 나오던 커피인데요. 저는 커피 못 먹습니다. 속이 쓰립니다. 커피 먹으면. 제가 방탄 커피 대신에 방탄 홍차를 따로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버터가 10g 들어가고요, 한 번에. 그리고 MCT 오일이라는 기름이 15g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2큰술의 기름을 먹는 거거든요. 기름을 2큰술씩이나 먹으면 살 안 쪄? 지방 안 늘어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 MCT 오일이라는 건요, 이건 중쇄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기름인데요. 이 기름은 다른 포화 지방과는 달리 몸에 축적되는 기름이 아니라 에너지로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갔을 때 세포들로 가서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에 허기감은 채우고 에너지는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터와 기름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요, 영국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 세 그룹의 사람들을 나눠서 한 그룹에는 탄수화물만 먹이고요, 또 한 그룹은 지방만 먹이고요, 또 한 그룹은 단백질만 먹였어요. 어느 그룹이 허기감이 먼저 오는지를 측정한 실험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배고픔을 느낀 곳은 어디겠습니까? 탄수화물만 먹은 그룹이 배가 가장 빨리 꺼졌습니다. 두 번째로 빨리 꺼진 그룹은 단백질 그룹이었고요. 가장 늦게까지 포만감이 유지된 그룹이 바로 지방만 먹은 그룹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당뇨 식단 유지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내 식단에서 빠졌나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식단에서 지방이 없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꼭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허기감을 없앨 수 있는데 요긴한 방법은 바로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보통 쓰시는 홍차 티백 있잖아요. 그 끓는 물에 똑같이 우려내세요. 거기에 저염버터 10g 넣으시고 MCT 오일 15g 한 큰술 넣어서 잘 섞어서 녹여서 드시면 됩니다. 저염버터하고 MCT 오일 이거 따로따로 구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두 가지가 한데 섞여 있는 액체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저도 그걸 사용했습니다. 제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힘쓴 곳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압입니다. 침을 놓으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혈자리 지압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혈자리는 총 5군데입니다. 확장시키면 8군데인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가락과 손에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에 엄지발톱이 있죠. 아래 수평선과 양가의 수직선이 만나는 꼭지점이 여기 하나 생기죠. 이 두 지점이 중요한 혈자리예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발바닥에 닿는 부분, 아주 커다란 관절이 있잖아요. 옆선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또 혈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손바닥에 있어요. 5번째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 사이 뼈가 있죠. 이 공간, 뼈 사이 공간이 내려가다가 이 손끝과 만나는 이 지점입니다. 이 자리의 혈자리 이름은 소부혈이고요. 엄지발가락 이 부분의 혈자리는 대도혈이고요. 안쪽의 혈자리 이름은 은백혈이고요. 여기는 대돈혈입니다. 이 4가지 혈자리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원리침이라고 하는 3침법의 비정격이라는 침법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TV 보면서 손 놀면 뭐합니까?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군데 주무르고 잠깐 생각하실 때 이렇게 소부열 눌러주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압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좋은 혈자리는 바로 비수혈이라고 해서 등 뒤에 있습니다. 11번째 갈비뼈를 따라가면 11번째 척추뼈가 있겠죠. 이 척추뼈의 양 옆으로 존재하는 혈자리인데요. 아주 정확하게 찾기가 힘드신 자리라서 등 중앙 정도 되는 부분에 골프공 여러 개를 묶어서 양말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테니스공 하나를 놓고 이부자리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누우셔서 그 부분을 지압하는 방식으로 비수혈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세 혈자리 추가로 더 알려드리면 허벅지 45도 각도, 그러니까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면 45도 각도 쪽으로 해당되는 라인이 있어요. 무릎 끝선에서 손가락 3개만큼 올라온 이 자리인데요. 여기가 혈해라는 혈자리예요. 그리고 사타구니 끝부분 여기가 충문이라는 혈자리고요. 그 중간이 기문이라는 혈자리인데요. 혈자리 외우지 마시고요. 마사지 하는 법만 아시면 돼요. 허벅지 안쪽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쯤부터 근육과 근육의 결 사이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끝이 닿는 자리가 충문이거든요.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쓸어 올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기 조금 힘들어지시면 밀대 있지 않습니까? 홍두깨라고도 얘기하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물병 있으시면 물병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요. 여기가 좋은 이유는 허벅지 근육의 노폐물들을 원활하게 빼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경락이 비장, 췌장에 해당하는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 췌장 경락을 강화시켜주는 마사지법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마사지를 하시는 겁니다. 밖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허벅지 마사지법, 그리고 발가락과 손바닥 마사지하는 방법, 그리고 등 중앙 부위 마사지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식이요법만 하지 마시고요. 지압법도 병행하시면서 운동에서 생긴 노폐물들도 원활하게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가 당뇨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고요. 당뇨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혈당 상황을 빠르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전조 증상 기억하셔서 평상시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내 몸을 정상 혈당으로 되돌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당뇨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 통계 수치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늘어나지만 그 당뇨 환자 중에 과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치료를 받으면서도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대한당뇨협회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를 받는데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의 퍼센트 수가 68%나 됩니다. 그리고 당뇨인데도 내가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의 퍼센트 수는 28%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뇨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또한 당뇨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치료를 안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대다수의 분들은 더욱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이 조금 높아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뇌혈관이 파괴되면 그게 생명에 직결되는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를 알아보면 심장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2~3배가량 위험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투석을 할 정도로 콩팥이 망가지신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50%는 바로 당뇨병이 원인입니다. 또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고 하는 다리를 절단하는 원인 중에 1위 질환이 바로 당뇨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명의 원인이 되는 1위의 질환도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오더라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뇨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내 혈당
혈당의 상황은 어떤지, 당뇨 상황들을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매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죠. 건강검진상에서 당뇨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뇨병이 정말 많이 진행이 돼서 공복혈당이 126 이상 나타나시는 분들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공복으로 가시죠. 공복혈당 한 가지만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뇨의 진단 기준은 식후 혈당도 존재하고요. 또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로 기준을 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을 발견하기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뇨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전조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이 찌는 겁니다.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뱃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내 혈당이 위험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뱃살, 그리고 내장지방, 피하지방들은 모든 질환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은 물론이고요. 각종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데도 체지방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 증상은 자도 쉬어도 피곤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로를 많이 하는 40대 이상 직장인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때 건강검진도 소홀히 하고 계시다면 내 혈당이 높은 상황일 수 있겠구나라고 꼭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진득진득하다는 이야기죠. 근육 운동을 하면 젖산이라는 독소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산화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피가 맑아야 쉽게 깨끗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내 혈액이 이미 고혈당 상태에 있어서 피로 물질들을 씻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내 혈당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염증입니다. 혈당이 높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각종 염증들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속살에 생기는 염증들이 특이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고혈당 상태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됐을 때 코 안쪽 점막에 염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염증이 있다가 없어지곤 했었는데 한 달 내내 염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식기 쪽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당뇨를 검사하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혈당이 높게 유지됐을 때 질염이나 방광염과 같은 증상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치주염이 너무 자주 생긴다거나 오랫동안 낫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나의 혈당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도 고혈당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낮 동안에는 근육 펌프라는 게 있어서 팔이 한번 굽혀졌다 펴질 때마다 근육이 한번 수축하면서 혈관을 조이면서 그 힘으로 혈액들을 심장으로 밀어주거든요. 또 한 가지는 호흡 펌프가 있습니다. 들이마실 때 혈액이 쭉 끌려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밤에 주무실 때는 호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팔다리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심장 혼자서 혈액순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연히 펌프 두 개가 사라졌으니 혈액순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혈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근육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주무시는 동안에 힘을 한번 줬는데 쥐가 나버리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과음한 이후에 오히려 컨디션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특이하죠. 전날 술이 떡이 되도록 드셨어요.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나셨겠죠. 근데 컨디션이
컨디션이 전날보다 좋다라고 느껴지시는 당뇨에 노출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는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당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은 혈당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지만 혈당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용들이 밤에 쉬고 있을 때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과음을 하게 되면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해독하느라 간이 신경을 못 써서 당까지 못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혈당 상황은 예전보다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전조 증상 기억하셔서 평상시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나의 혈당 상황을 빠르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전조 증상으로 피부 증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열감과 함께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혈당이 높아졌을 때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피부 쪽에 혈당이 축적이 되면서 당 스트레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또 혈당이 높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쪽에 감염 요인에 의해서도 소양증,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피부가 평상시와 다르게 좀 가려움증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뇨, 혈당과 관련된 요인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톱에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당뇨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손톱이 노란색으로 바뀌거나 녹색을 띠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는 모두 다 감염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증상과 같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의 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주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손톱이 살과 잘 분리가 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도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증상 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들을 유의해서 생각하셔야 될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건 50대 이상의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의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죠. 각종 면역력도 떨어지죠. 근육량도 떨어지죠.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 조절 기능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내 몸에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인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실천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당 체크입니다. 내 혈당을 신속하게 알 수 있고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이처럼 쉽고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혈당 체크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 그리고 또 혈당 체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샘플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혈당 측정기죠. 가정용 혈당 측정기인데요. 스트립이라고 부르는 시험지가 있죠. 혈당 시험지 슬롯에 꽂은 다음에 끝에 혈액 한 방울을 묻혀서 혈당을 잴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기계입니다. 근데 이런 기계들 정말 요즘은 값싸게 나오거든요. 굳이 외국산을 사지 않으셔도 좋고요. 국산 기계에 들어가는 건 100원 선에서 구하셔서 사용하시면 적합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기 시작한 혈당 측정 기계가 있는데요. 24시간 혈당계라고 있습니다. 팔에 이렇게 부착해서 기계가 스스로 혈당을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계속 넘겨주는 혈당 측정기거든요. 좋은 것이 매번 피를 내서 측정해야 되는 번거로운 점을 싹 없애줍니다. 국내에는 3종류가 시판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용 기간, 제한 기간이 14일인 것, 15일인 것, 그리고 10일인 것 이렇게 다르고요. 또 부착을 한 이후에 워밍업 시간이 2시간인 것도 있고 30분짜리인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적합한 것들 고르셔서 나의 24시간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24시간 혈당계가 아주 효과적인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저녁에 밤에 주무실 때 내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것 같다고 의심되는 분들, 특정 음식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24시간 혈당계가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별다른 것 없습니다. 검사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안저검사입니다. 눈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과 가서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셔야 되고, 또 눈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6개월 내지 빠르면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내 망막의 상황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눈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침에 목욕탕 가시잖아요. 욕실에서 칫솔질 하시잖아요. 꼭 한쪽 눈을 가리고 벽을 쳐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통 욕실에 타일로 이루어져 있죠. 눈에 이상이 온 당뇨 환자분들은요, 한쪽 눈을 감고 그 타일을 바라봤을 때 굴곡진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보인다 그러면 내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당뇨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신경학적인 검진이 꼭 필요한데요. 당뇨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신경이 망가져서 생기는 당뇨족이 있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당뇨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감각신경이 망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내 발에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난 줄을 모르고 있고 살점이 뛰어나갔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감염이 되면서 그 감염이 퍼져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감각신경이 손상된 경우. 두 번째는 운동신경이 손상된 경우인데요. 발이 원래는 아치가 있잖아요. 이런 아치가 생기는 이유는 안쪽에 인대 근육들이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당기는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당기는 힘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당겨주는 근육이 신경이 손상이 돼서 힘이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더 조여들겠죠. 발가락 앞쪽에 상처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쪽에 압력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 번째 신경 이상은 피부에서 땀 분비가 잘 안 됩니다. 피지 분비가 잘 안 돼서 건조해지면 살이 트고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당뇨족이 유발되는 경우인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은 확장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데 발은 따뜻하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당뇨족이 바로 자율신경 손상에 의한 당뇨족이고요. 마지막은 혈관에 의한 당뇨족입니다. 혈관이 손상이 돼서 혈액 자체가 발로 안 가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 경우가 가장 치료하기 힘듭니다. 당뇨 환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가 당뇨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고요. 당뇨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각종 전조 증상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혈당 조절이 가능한 몸으로 만드는 것, 내 몸을 정상 혈당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